들깨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도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들깨, 그런데 말입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간 손상, 혈전,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깨는 오메가3가 풍부한 슈퍼푸드라고 불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80% 이상의 사람들이 들깨를 위험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들깨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9가지와 그로 인해 생기는 질병,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0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들깨를 생선과 함께 먹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깨와 생선 모두 오메가3가 풍부하니까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할 거라고요. 들깨 가루를 뿌린 고등어구이, 들깨 넣은 생선찌개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먹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들깨와 생선을 함께 과다 섭취하면 오메가3 과잉으로 혈액 응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들깨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약 20에서 25g 들어있고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대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메가3는 EPA와 DHA 같은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마치 혈액을 묽게 만드는 것처럼요. 적당량은 혈관 건강에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이나 외상을 입었을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알게 된 부산의 63세 김모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건강을 위해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고등어 구이를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잇몸 출혈이 자주 생기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아 병원을 방문했는데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식단을 확인하고 오메가3 과다 섭취를 지적하셨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끼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들깨를 먹는 날은 생선을 피하고 생선을 먹는 날은 들깨를 피하세요. 또는 소량씩만 함께 드시되 하루 오메가3 권장량인 1에서 2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들깨를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다른 기름과 함께 과다 섭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조합이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깨가루에 참기름을 넣어 양념을 만들거나 들깨 넣은 요리에 올리브유를 추가로 두릅니다. 모두 건강한 기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도한 지방 섭취는 지방간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들깨는 이미 지방 함량이 45에서 50%나 되는 고지방 식품입니다. 여기에 다른 기름까지 더하면 간이 처리해야 할 지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모든 지방 대사가 간에서 일어나는데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좁은 파이프에 기름을 과도하게 부으면 막히는 것처럼 간 세포의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지방간, 간염, 심지어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건강을 위해 매일 들깨가루 3스푼과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한 50대 환자의 경우 6개월 만에 지방간 진단을 받은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위험 요인이 없었는데도 과도한 지방 섭취만으로 간 수치가 악화된 거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들깨를 먹을 때는 다른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들깨가루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지방 섭취량은 총 칼로리의 20에서 3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기름을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종류의 기름을 중복해서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들깨를 견과류와 함께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조합이 알레르기 반응을 증폭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들깨도 건강하고 견과류도 건강하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깨와 땅콩, 호두, 아몬드를 섞어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들깨는 견과류 알레르기와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입니다. 들깨에는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서 견과류에 민감한 사람이 함께 섭취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들깨와 견과류는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단백질 구조가 유사해서 면역 시스템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들깨 단백질을 견과류로 인식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서울의 35세 박모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땅콩 알레르기가 약간 있었는데 들깨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깨, 땅콩 혼합 가루를 드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응급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들깨가 땅콩 알레르기를 악화시킨 거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들깨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들깨와 견과류를 한 번에 함께 먹지 마시고 따로따로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들깨를 십자화과 채소와 함께 과다 섭취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샐러드라고 생각하며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에 들깨 드레싱을 듬뿍 뿌려 먹습니다. 채소도 먹고 오메가3도 섭취하니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들깨와 십자화과 채소를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여기에 들깨까지 더해지면 갑상선에 이중 부담이 가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들깨에도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독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고이트로겐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장기간 대량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42세 정모님의 경우를 보면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브로콜리, 케일 샐러드에 들깨 드레싱을 많이 뿌려 드셨는데 6개월 후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했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들깨와 십자화과 채소를 매일 과다하게 먹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적당량만 드시고 다양한 채소를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5번째, 들깨를 약물과 함께 섭취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들깨가 특정 약물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깨가 자연식품이니까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양 보충이 될 거라고 여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들깨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들깨의 오메가3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압이 올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들깨의 알파리놀렌산 ALA는 간에서 대사되면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항응고제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중복되어 과도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2번 밟는 것처럼 과도하게 혈액이 묽어지는 거죠. 의학저널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와파린을 복용하던 70대 환자가 건강을 위해 들깨가루를 매일 섭취하기 시작했다가 INR 수치 혈액 응고 지표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 코피와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들깨 섭취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들깨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로 들깨를 볶거나 가열 조리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들깨를 잘못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들깨를 볶아서 고소한 맛을 내려고 합니다. 들깨를 프라이팬에 볶거나 높은 온도에서 요리에 넣는 경우가 많죠. 향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들깨를 고온에서 가열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과산화지질이라는 유해물질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특히 180도 이상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변형 지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이라 화학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열에 매우 약해서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알데하이드, 케톤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들은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대전의 55세 이모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들깨를 강하게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셨는데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계속되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조리법을 바꾼 후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들깨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볶더라도 약한 불에서 살짝만 볶으세요. 130도 이하의 온도에서 짧은 시간만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볶은 들깨는 오래 보관하지 말고 빨리 드세요.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냉장 보관하고 2주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번째, 들깨를 산패된 상태로 먹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산패된 들깨가 독약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깨를 상온에 오래 보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른 곡물이니까 상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죠. 들깨 가루를 만들어서 몇 달씩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들깨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산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가루로 만들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산화가 가속화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과산화지질, 알데하이드, 자유라디칼 같은 독성 물질로 가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DNA 변이가 일어나며 간 독성이 증가하고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치 녹슨 철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상온에 6개월 이상 보관된 들깨가루의 과산화물 가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안전 기준의 10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들깨를 먹으면 구토, 설사, 복통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들깨는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통들깨로 보관하고 먹을 때마다 소량씩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갈아놓은 들깨가루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1개월 이내에 소비하세요. 그리고 들깨에서 쓴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8번째로 들깨를 과다 섭취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깨 가루를 매 끼니마다 3스푼에서 4스푼씩 먹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들깨를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오메가3 과다로 면역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들깨 100g은 약 500에서 550kcal로 매우 고열량 식품입니다. 하루 3스푼에서 4스푼이면 약 150에서 200kcal나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오메가3는 항염증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면역 세포의 활성이 지나치게 억제되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소방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처럼 면역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들은 광주의 48세 최모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들깨가루를 하루에 5스푼에서 6스푼씩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체중이 8kg 증가하고 자주 감기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을 줄인 후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면역력도 회복되었대요.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들깨는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약 10에서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오메가3 권장량을 충족하면서도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많이 먹는 것을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들깨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들깨가 자연식품이니까 누구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기름을 누가 주의해서 먹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을 앞둔 사람은 최소 2주 전부터 들깨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들깨의 항응고 효과 때문에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한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 혈우병 환자도 들깨를 피해야 합니다. 출혈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출혈, 위궤양, 치질출혈 등이 있다면 들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중증간 질환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들깨의 높은 지방 함량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의학 저널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수술 일주일 전까지 들깨가루를 먹은 환자가 수술 중 출혈량이 평균보다 30% 많았고 회복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들깨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들깨와 상극인 음식 9가지와 관련 질병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들깨를 올바르게 보관하고 신선하게 먹는 것입니다. 통들깨로 구입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먹을 때마다 필요한 양만 꺼내서 갈아 사용하면 산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동 보관한 통들깨는 6개월까지도 영양소가 잘 보존된다고 합니다. 반면 상온 보관한 들깨가루는 일주일이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들깨를 다른 오메가3 식품과 중복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깨를 먹는 날은 생선, 아마씨, 치아씨드 같은 다른 오메가3 식품을 피하세요. 하루 총 오메가3 섭취량이 3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보면 적정량의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출혈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들깨 섭취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몸의 변화는 어떤지 기록해 보세요. 특히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면서 들깨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들깨 기름에 관한 부분입니다. 들깨 기름은 들깨보다 더욱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이내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열 조리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들깨 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가열하면 바로 산화되고 유해물질이 생성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침 같은 비가열 요리에만 사용하세요. 또 한 가지, 들깨와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응고제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들깨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압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들깨가 혈당을 낮출 수 있으니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드세요. 들깨는 또한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의 대사를 방해해서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들깨 섭취 전에 반드시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들깨를 찌개, 국, 나물 등에 많이 사용해 왔는데요. 이런 요리에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를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산화물이 생성됩니다. 가능하면 요리가 거의 완성될 때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5분 이상 끓이지 마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깨와 상극인 음식 9가지와 관련 질병,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생선과 중복 섭취주의, 다른 기름과 과다 섭취 금지, 견과류 알레르기 주의, 십자화과 채소와 과다 섭취주의, 약물 상호작용주의, 고온 조리 금지, 산패주의, 과다 섭취 금지, 특정 질환자 주의하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균형과 절제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리그난, 비타민 E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잘못된 방법만 피하고 올바르게 드신다면 심혈관 건강, 뇌 건강, 항염증 효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들깨를 신선하게 보관해서 올바르게 조리해서 적절한 양만큼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들깨를 어떻게 드시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